서울 관악구 신림동 오래된 원룸 건물. 관리인 최모 씨는 월세 장부를 정리하다가 눈을 의심했다. 304호 지난 1년간 한 번도 세입자를 본 적이 없는 공실이었다. 그런데 매달 5일마다 48만 원이 정확히 입금되고 있었다. 입금자 이름은 김. 그는 2021년 여름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인물이었다. 관리인은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람은 없는데 돈은 들어옵니다. 건물주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알아서 내준다니. 하지만 며칠 뒤 304호 앞 택배 더미 속에서 관리인은 이상한 걸 발견했다. 택배 송장마다 적혀 있던 이름 모두 김. 주소는 서울 관악구 로 12 304호. 그는 그때서야 알았다. 이건 누군가가 죽은 사람 이름으로 살고 있구나. 2022년 3월 11일. 관리인 최 씨는 결국 경찰과 함께 304호의 문을 열었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보조키는 없었다. 철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밀려 나왔다. 방 안은 깔끔했다. 침대엔 접힌 이불, 책상엔 물 한 컵. 전원은 내려가 있었다. 하지만 벽 콘센트에는 낡은 멀티탭이 꽂혀 있었다. 멀티탭엔 외부에서 끌어온 전선이 연결돼 있었다. 전기는 옆집 전원을 빼서 쓰고 있었다. 바닥 한쪽엔 물류센터 출입증이 떨어져 있었다. 플라스틱 카드 이름은 김. 만료일은 다음 달이었다. 경찰이 말했다. 이 방 누군가 쓰고 있었네요. 관리인이 물었다. 근데 왜 전기도 가스도 쓰레기도 없죠? 경찰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노트북 하나를 발견했다.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USB가 꽂힌 상태였다. 경찰이 USB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이건 회사 로그 파일이네요. 물류센터 출퇴근 기록이 들어있어요. 관리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죽은 사람이 계속 일한 겁니까? 경찰은 USB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파일 이름은 단 하나. 긴급 무기로. CSB. 열자마자 스크린에는 숫자들이 가득 떴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매일 같은 시간 5출근 1810 퇴근. 하루도 빠짐없이. 물류센터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대조하자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왔다. 모든 근무 시간에 찍힌 인물의 얼굴이 같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김이 아니었다. 그는 사망한 김의 명의를 도용해 물류센터에 근무하며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다. 영상 속 그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출입증을 보여줄 때만 잠깐 얼굴이 보였다. 경찰은 프레임을 확대했다. 그 얼굴엔 다른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이건 두 명분의 신분이 섞여 있네요. 하나의 사람으로 두 개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화면에 마우스 포인터가 멈췄다. USB 폴더 마지막 파일명은 로긴 304 mp4 파일 생성 시간 2022년 3월 8일 새벽 2시 17분. 그 시각 그 방의 전기는 꺼져 있었다. 경찰은 USB의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카메라의 시야가 어두운 복도를 비췄다. 파일 이름 그대로 304호 내부 영상이었다. 카메라는 노트북 웹캠으로 보였다. 침대, 책상, 벽 모두 비어 있었다. 하지만 10초쯤 지나자 문이 천천히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검은 후드티, 마스크. 그는 화면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모니터 반사로 그의 얼굴이 잠깐 비쳤다. 경찰은 재생을 멈췄다. 프레임을 확대했다. 그 얼굴엔 물류센터 CCTV 속 인물과 같은 얼굴. 하지만 목에 걸린 카드엔 또 다른 이름이 보였다. 박. 경찰관 중 한 명이 낮게 말했다. 이 사람 살아있는 김의 이웃입니다. 같은 원룸 건물 302호 세입자였어요. 파일의 마지막 그 남자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음성은 없었지만 자막이 찍혔다. 내 이름은 이제 김입니다. 그 순간 영상이 꺼졌다.
재생 표시 등이 멈췄고 노트북 화면에는 파일 복구 실패 문구가 떴다. 경찰은 즉시 302호 문을 열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엔 커피 자국만 남아 있었고 바닥엔 사용하던 노트북 충전기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전기 계량기에는 전원 차단일 3월 9일 표시. 그날은 USB가 마지막으로 저장된 날이었다. 관리인은 말했다. 그 방 세입자야. 박 씨. 말수가 적었어요. 작년부터 거의 말을 안 했죠. 퇴근도 새벽에 하곤 했어요. 경찰은 그의 임대 계약서를 조사했다. 보증금, 월세, 이름. 모두 실제 박의 정보였다. 하지만 계약 서명란에는 다른 필체의 이름이 겹쳐 쓰여 있었다. 김. 경찰은 주변 탐문을 이어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의 진술. 그 사람 박 씨요. 항상 마스크 쓰고 들어왔어요. 카드 긁을 때마다 이름이 김으로 찍혔어요. 수사팀은 이제 확신했다. 박는 같은 건물의 302호에 살면서 304호의 사망자 김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물류센터에서 일했고 그 급여는 김명의 계좌로 들어가 다시 자신에게 송금됐다. 그렇게 그는 죽은 사람으로서 살아 있었다. 박는 34세, 한때 인천의 중소물류업체에서 일하던 하청 직원이었다. 2020년 그의 이름은 불법 파견 명단에 올라 해고됐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합법적인 급여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의 기록은 멈췄다. 신용불량, 체납, 신원조회, 부적격. 어디서도 일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른바 신분 세탁 브로커였다. 10만 원이면 죽은 사람의 명의로 통장과 주민등록 등본을 만들어 주었다. 박는 2021년 여름 서울 관악구의 낡은 원룸에 입주했다. 옆방 304호의 사망자는 심장마비로 사망한 김이었다. 그는 그날 밤 304호 우편함에서 김의 고지서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제 나는 김로 산다. 그날부터 박의 인생은 사라지고 김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2022년 3월 8일 새벽 2시 17분. 김명희로 로그인된 계정에 마지막 접속 기록이 남았다. IP 주소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304호. 그날 이후 어느 곳에서도 그 계정은 다시 접속되지 않았다. 급여 이체, 통신 사용, 공과금 납부. 모두 사용자 비활성화로 표시됐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라진 것은 박 자신이었다. 물류센터 출입 기록. 마지막 퇴근은 3월 7일 오후 6시 9분. 그 이후 출근 로그는 없다. 퇴근길 CCTV엔 그가 평소처럼 마스크를 쓴 채 손에 노트북 가방을 든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는 복도 끝에서 한번 뒤돌아봤다. 그 뒤로 그의 영상은 없다. 304호 방 안에서는 그가 쓰던 노트북이 켜진 채로 남아 있었다. 화면에는 검은 바탕에 흰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로그아웃 중입니다. 그 문장이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관리인이 발견한 건 닫힌 노트북, 꺼진 전원, 그리고 벽에 붙은 메모 한 장이었다.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살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의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옮겼다. 하드디스크엔 17개의 폴더가 있었다. 모두 김 이름으로 정리된 서류와 급여 명세서였다. 그중 하나. 어카운트 304 폴더. 담당 수사관이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로그인 기록이 나타났다. 은행, 쇼핑몰, 택배, 의료보험, 근로내역. 하나같이 김 1988.07 13으로 되어 있었다. 그 생년월일은 사망자의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모든 계정의 마지막 로그인 시각이 동일했다. 2022년 3월 8일 새벽 2시 17분. 그리고 그 시각 이후 모든 계정이 일제히 삭제되었다.
수사관이 말했다. 누가 원격으로 지웠습니다. 로그를 지운 흔적이 남아 있어요. 누가요? 본인 계정에서요. 즉, 그가 직접 지운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살아있던 동안 죽은 사람의 인생을 살았고 마지막 순간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삭제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하얀 바탕의 경고창 하나만 남았다. 사용자 김의 계정이 영구 삭제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사망자 김의 가족을 찾았다. 그의 어머니는 경기도 안산의 작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문을 열어준 건 잔뜩 주름진 손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기자의 명함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씨 아드님 기억하시죠?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들 조용한 애였어요. 일만 하다 죽었어요. 병원비도 못 내서 그냥 보내야 했죠. 기자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물류센터 CCTV 속 인물.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다. 저 애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네요. 그 애가 입던 작업복이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흐릿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옷 교회에서 기증했어요. 그때 누가 와서 받아갔다고 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들었다. 그 옷을 가져간 사람의 이름은 바. 진짜 김의 삶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생존을 위한 얼굴이 되었다. 사건은 2달간의 수사 끝에 종결됐다. 경찰은 신분 대체 브로커 조직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들이 사망자 명의를 이용해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시 사회에 끌어넣는 시스템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박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다른 이름으로 일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사라졌다. 박 역시 그랬다. 그의 이름은 말소되었고 사망자 김의 명의도 완전 삭제되었다. 행정상 그들은 둘 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 방 304호는 지금 비어있다. 낡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벽엔 여전히 테이프 자국이 남아있다. 관리인은 가끔 그 방을 닦으며 말한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죠. 경찰 보고서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다. 사건 종결 실명 확인 불가. 사용된 명의 김 사망자. 행방 미확인. 그리고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가 퇴근하려 노트북을 닫을 때 화면 구석에서 한 알림창이 잠깐 떴다. 계정 김의 로그가 복구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비볐다.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빈 바탕화면, 그 위에 하나의 파일 이름만 남아있었다. 다시 시작. txt. 도시의 어둠 속에서 죽은 이름으로 살아가던 한 남자의 이야기. 2022년 서울 신림동의 한 원룸. 1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304호에서 매달 월세가 입금되고 있었다. 입금자 김은 이미 사망 처리된 인물이었다. 조사 끝에 드러난 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사회에 들어온 한 남자의 삶. 그의 이름은 바. 그는 버려진 신분을 빌려 또 다른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공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블랙커튼이었습니다.